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직관적으로 좀 명확하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먼저 1번 분들은 곧 어떤 좀 부름을 받게 된다, 좀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보이는데요. 어떤 사건이 될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이제 곧 어떤 장면이 하나 다가올 거고, 그 장면을 통해서 1번 분께서는 내가 좀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좀 특별한 운명을 부여받았구나. 좀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1번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이제 그런 직감이 있으시고, 영적인 차원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제 그 영적인 차원이랑 좀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곧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만나게 되고, 아, 내가 확실히 좀 남다른 직감이 있구나, 좀 범상치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깨닫게 되실 수 있고요. 운명의 어떤 거대한 파도를 이렇게 직감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1번 분 경우에는 좀 실제로 이제 사람들 얼굴을 보실 때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빨리 알아차리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 분위기가 바뀔 때 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좀 더 빨리 눈치를 채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는 좀 눈치가 빠른 편이다, 아니면 센스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냥 촉이 있는 편이지, 이 정도 표현하는 그런 정도였을 수 있죠. 근데 1번 분들은 사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정도의 스펙트럼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몇몇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타로카드도 실제로 뽑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배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식의 활인업,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계세요. 새로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얼굴만 봤는데도 어느 정도 좀 관상이 추려진다든지, 아니면 누가 하는 이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거 뒤에 숨겨진 의미들, 이런 걸 순간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조만간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다고 보이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걸 좀 더 확신하게 그렇게 되는 사건이 있을 걸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제 1번 분께서는 그게 이제 어떤 천운에 해당되는 건가? 나한테 진짜 그게 이득인 건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한테는 그게 천운인 게,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사실은 자기 능력을 정말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뻗어나가게 될지 엄청 다양해요. 우리가 관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또 첫눈에 어떤 길을 알아차린다거나 이제 이런다면 우리는 무속신앙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 관상을 볼 수 있는 직감이 있으신 분들은 범죄라든지 어떤 심리학, 이런 연구들도 정말 탁월하게 해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또 꼭 어떤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분석해내는 쪽으로 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분야든 중심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들, 또 이제까지 있었던 선행 연구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안목을 찾아내는 좀 그런 쪽으로 풀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시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든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을 알아챌 수 있는 직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으시면 어떤 분들은 전문가가 되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명예를 얻는다든지 유명세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려갈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혼의 레벨이랑 소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곧 알아차릴 수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때 이제 내가 이쪽 분야에는 정말 촉이 있구나, 이런 것으로 확장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학업이나 업무나 커리어 쪽으로 발견하고 그런 촉을 발현시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실 수 있거든요. 지금 나온 카드들을 보면 또 이걸 인간관계 쪽으로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정말 어떤 운명이 점지한 인연을 만나는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기존에 원래 그냥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을 어떤 특정한 장면 이후에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좀 운명이 들어온 그런 운명적인 관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끊어졌던 사람이랑 다시 이어지면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뭐 이런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나도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해온다든지, 두 분이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연결, 어떤 재회의 가능성도 있고, 혹은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랑은 뭔가 운명인가 보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연결이 있다, 좀 이런 장면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런 좀 순간적인 촉, 또 직감들, 이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운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삶의 어떤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이랑 관련된 부분이라면 기존의 업무나 어떤 전공과 관련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만나게 되면서 이건 운명이 말해준 업이다, 좀 이렇게 깨닫는 모습, 뭐 인연이랑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운명적인 인연이야, 이렇게 깨닫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1번 분들은 곧 이제 사람의 힘을 좀 뛰어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운명적인 어떤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뭐 저런 건 그냥 우연 아닌가? 뭐 쉽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당사자인 여러분이 느낄 때는 정말 이런 건 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이라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정도의 일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논리 같은 걸로 설명할 수도 없는 차원이라고 보여요. 또 지금 여러분의 카드를 보고 있으니까 문득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거든요. 다른 오리들은 다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오리 하나만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주변에 있던 형제 오리들, 이 어린 꼬마 오리 얘 하나를 보면서 야, 너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사실 못생겼어, 이렇게 좀 타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혼자 있던 오리 자체도 스스로도 나는 그럼 왜 태어난 거지? 좀 이렇게 자책도 했고, 어떤 삶의 의미 같은 것도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다른 존재였구나, 사실 나는 백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제 이러면 이제 아예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백조는 자기 존재가 오리가 아니었다, 백조였다, 이걸 알게 되는 장면,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1번 분한테 들어온 천운의 장면이랑 좀 가장 비슷한 모습일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내가 좀 끝났다고,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남다른 쪽으로 촉이 있다, 결말이 새로운 쪽에 있었구나,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구나, 아니면 뭐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이건 뭐 하늘이 준 인연이구나, 뭐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 곧 있을 거거든요. 결국 운명은 1번 분한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천운의 씨앗을 심어뒀고, 그 씨앗이 이제는 싹이 틔워지는 그런 순간이 올 걸로 보여요. 물론 지금까지는 싹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땅속에 그냥 씨앗이 묻혀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몰랐고, 또 심지어 여러분도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또 새싹이 나올 때도 막상 주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식물이냐, 뭐 어떤 식물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완전히 새롭고 또 이제까지 있었던 거와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새싹이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좀 큰 줄기의 맥락이 먼저 읽히는데요. 먼저 전차 카드를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장군으로 보이는데 백마가 있고 흑마가 있고 이 두 마를 조율하면서 이제 앞으로 전쟁터로 전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심장에서 여기서부터 돌고래가 두 마리가 이렇게 점프해서 이제 뛰어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다시 주인공에게 돌아오는 그런 약간 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쪽만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하트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장의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두 존재가 있었는데 주인공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 두 존재를 또 주인공 가운데에서 이제 조율하고 있고 좀 조절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화합의 에너지 또 화합과 동시에 전진이 되는 또 그런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시작점에 지금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번 분이 좀 기본적인 여러분의 성향 혹은 최근의 모습 이런 것들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최근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좀 혼자 있는 거를 선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익숙한 상황, 좀 안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편하게 느끼고 계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은둔자 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통 좀 평화주의자가 많으시거든요. 좀 갈등을 피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으세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일할 때도 그냥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특히 또 뭐 막 지시를 내리거나 오지랖 부리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말없이 하는 약간 티 별로 안 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있는 자리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이 빈자리는 확실히 좀 더 유독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분이 좀 그런 분이실 것 같거든요. 굳이 사람들한테 생색을 낸다든지 좀 나서서 강하게 자기 주장은 하지 않는 편으로 보여요. 아니면 원래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막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성향이 이렇게 좀 변하셨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냥 이제는 좀 지쳐서 이제 그래서 무기력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안정지향적인 성격들, 좀 차분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많이 욕심내지도 않고 좀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성향, 또 경향성 이런 것들이 읽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차원이 있겠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아까 두 카드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타로 카드에서도 완즈 7번이 지금 연속으로 2번 떠 있거든요. 완즈 7번은 좀 누가 봐도 좀 도드러지는 그런 상태, 좀 티가 나는 좀 그런 면이 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가운데 있는 완즈 7번 카드도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언덕 위에서 올라서 서 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좀 의지가 강해 보이는 결연한 그런 모습이죠. 또 지금 앨리스 카드에서 완즈 7번도 보면 정말 막 토끼 귀를 거머쥐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곧 손이 닿을랑 말랑 하는 좀 이제 잡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낚아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욕심도 좀 내는 좀 그런 에너지가 강한 카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2번 분은 좀 갈등을 조율하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보여요. 실제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좀 다른 의견이 막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조정해야 되고 화해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중요한 갈림길이나 어떤 선택에서의 어려움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전차 카드에서로 생각해 보면 이 흑마랑 백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 사람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쪽 사람 말, 저쪽 사람 말, 이걸 지금 다 양쪽 다 들어봐야 되고 그 안에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한쪽을 달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좀 강하게 밀고 나가기도 해야 되고 이제 두 가지 존재가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인공은 그래도 가운데 중심을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당근이랑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외부 상황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면 내 안에 자아가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야 되는데 양쪽의 가능성이 다 나오는 경우 이제 그래서 양쪽의 장단점이 너무 좀 강력할 수도 있고요. 또 한쪽 이 백마를 선택하면 흑마를 선택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이제 어떤 걸 선택하면 나머지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기회비용이나 아쉬움 이런 것들이 클 수 있죠. 그걸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게 또 정말 천운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고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전차 카드랑 하모니 카드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포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약간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있는데 오늘 카드들은 이제 그걸 뛰어넘는 방법, 그것들을 뛰어넘는 차원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조언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바람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장미의 향기를 맡고 있어요. 바람에 맞서서 앉아 있어야 그래야 장미의 향기를 제대로 맡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앉아서 바람을 등진다면 그러면 막상 이제 제대로 이 장미의 향기를 만끽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결국 이 방향으로 앉아야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장미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내 얼굴에도 바람을 맞아야 되죠. 처음에는 바람 맞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람을 안 맞으면서도 향기를 맡을 순 없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은 사실 별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또 이 주인공이 말하는 게 이 장미 향기를 맡으려면 제대로 맡으려면 사실 이 사람처럼 줄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줄기를 잡으려고 하면 장미 가시에 찔릴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내가 장미를 잡아서 향기를 맡을 것이냐 아니면 가시가 있으니까 줄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면 향기를 정말 포기하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길이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두 가지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처럼 잡으면서도 맡을 수도 있고 바람도 함께 맞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이 껴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쪽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상대방 다른 사람 그 사람 말은 좀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만 싸우고 이제 한 사람 말 다 들어주는 게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그렇게 너무 섣불리 정하는 게 한쪽 편을 들어버리는 게 베스트는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막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의 얘기거든요. 그 왕이 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고 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워낙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2명의 여인이 와서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각각 주장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한쪽 여인의 말을 들어주면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정말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자기 애도 아니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유전자 검사도 못하니까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 아기를 양쪽 여인이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안 된다. 차라리 아기를 죽이느니 내가 다른 여인에게 아기를 주고 자기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줬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갈등 상황이 있거나 어떤 선택 상황이 이제 있을 때 만약에 첫 번째로 그냥 막 단편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또 아니면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조급해지면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그냥 여러분이 이번에는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갈등을 좀 초월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완전 뛰어난 선택, 방법, 이거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인생의 천운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마법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도 나와 있거든요.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의 눈을 떠라, 그리고 마법을 보아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눈을 뜨기만 하면 마법을 볼 수 있고 정말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묻혀있는 본능일 수도 있고 어떤 잠재의식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뾰족한 여러분만의 감각이 있다고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에게 다가올 어떤 선택의 상황, 또 혹은 갈등의 상황, 대립이 있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 처음에는 이거 선택하면 저건 포기해야 될 것 같네? 나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될 것 같네? 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일단 조화를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선택,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숨겨져 있을 거라 이번 분도 스스로 그런 잠재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타고난 능력이 폭발할 거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장면, 선택의 장면이 왔을 때 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번뜩이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떠올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선택에 이제 행운을 강하게 심어줄 걸로 보여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카드를 보시면 좀 직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번 분들은 이제 확실히 좀 사람이 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의 품을 말하는 좀 평화롭고 안락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애롭고 애정이 가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왕제 카드가 일단 핵심으로 나와 있고요. 또 보조 카드도 지금 러버스 카드, 두 사람이 합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또 오늘 이제 결론 카드에서도 이제 매력을 또 끌어당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다. 마법사 카드도 나왔고 완즈 4번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카드가 이제 워낙에 좀 결혼 카드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어떤 관계의 시작, 약속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실행될 것이다. 좀 이런 사인들을 말하거든요. 너무 많은 카드들에서 이제 없던 사람이 등장하는, 옆에 짝꿍이 생기는 좀 그런 사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좀 이렇게 많이 사인이 나왔을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카드들이 여러분한테 약간 강조하는 좀 느낌표 같은 그런 뜻도 되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는 이게 진짜 곧 임박한 사건이라서 그래서 약간 확성기처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3번 분 주변에 인연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곧 알게 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 가까이 친해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눈을 좀 크게 뜨고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약간 좀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이제 여름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아직 잠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모기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그럴 때가 생각나거든요. 이제 불도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귀에 모기 소리가 윙 하고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저는 보통 이제 눈을 정말 번쩍 뜨게 되고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불 켜고 막 벽이랑 천장이랑 막 여기저기 살펴봐요. 이게 귓가에 지금 방금 모기 소리가 들렸으니까 얘가 멀리 가지도 않았을 거고 주로 이 모기들은 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막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어디 모기가 있는지 진짜 막 샅샅이 뒤져봐요. 이런 정도의 민첩함, 정말 섬세함, 이런 에너지가 지금부터 3번 분한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진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모기라는 얘가 지금 제가 떠올라서 그렇지 모기는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이분은 우리가 잡아서 죽일 건 아니니까 적절한 예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정도로 어떤 감각이나 에너지 이런 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3번 분들은 오늘 카드들을 보면 약간 독립적인 성향이 더 강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나와 있는 카드도 보시면 동전 4번이랑 완주 2번인데 이 두 카드들이 다 약간 자기 세계관이 좀 공고하게 있고 이 타인한테 의존하지를 않아요. 내 할 일은 좀 알아서 하고 이제 계획을 착착 세우는 또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확실하게 있고 이 주인공들 다 누구 조언이 딱히 필요하지가 않은 에너지가 강한 카드들이에요. 남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부탁하는 소리 같은 건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또 앓는 소리도 진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할 일은 그냥 알아서 하고 대신 누가 나한테 참견하는 것도 싫고 잔소리 듣기도 싫고 방해받기 싫은 좀 그런 마이웨이 성향이 좀 강한 카드들이에요. 지금 시작점에 이렇게 두 장의 카드를 뽑아 오셨는데 가운데 카드에서도 보조 카드로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낯선 사람한테는 일단 좀 경계심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의심도 있는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좀 그런 생각들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들이라면 좀 아무래도 의심하게 되고 처음에 마음을 확 열기는 좀 어려운 편이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레이더망 이제 그런 예민함을 살짝 줄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 의심의 촉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촉의 스위치를 살짝 내려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워낙에 이제 은둔자도 그렇고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인상만 딱 봐도 뭐 외모든 행동이든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촉이 있으실 거거든요. 좀 깊이를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알 수 있지만 근데 정말 깊은 부분은 좀 더 깊은 내면들은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없는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무리 촉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내면도 깊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안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여러 경험을 겪다 보면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하고 삶의 어떤 크고 작은 태도나 가치관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10대 청소년일 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10년 뒤에 이제 20대에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좀 다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30대일 때 그때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랑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익명의 공간에서 행동하는 거 그런 건 또 다를 수도 있고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사람이랑 있을 때랑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낯선 환경에서 혹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되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거든요. 이 사회적 가면은 워낙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촉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실 때 정말 텅 빈 공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멍하니 기존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카드들의 이제 에너지와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향수 사는 장면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향수를 살 때는 자기 취향이 있기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맡아보지 않으면 확실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향수를 도전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시향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러 개 향수를 동시에 맡다 보면 이게 어떤 향수가 어떤 향이었는지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후각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둔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향수를 시향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 기억 자체가 감각 기억이 뒤엉키거든요. 그래서 진짜 향수에 도전할 때는 이제 좀 시간 간격을 두고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손목에 이렇게 시향을 했다고 하면 이 시향하고 나서 한두 시간 막 돌아다녀야 나중에 남은 그 잔향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야 그 어떤 향수 하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3번 분도 지금부터는 사람을 판단하셔야 될 때 그때 이제 향수 시향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워낙 빨리 흘러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인연의 운이 들어왔을 때도 정말 이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일까? 막 이런 것도 확인하고 싶고, 또 그게 진짜 어떤 운인지, 나랑 뭐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연인인지, 아니면 뭐 커리어적인 귀인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인연의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카테고리를 빨리빨리 나누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3번 분이 이미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딱딱 빨리빨리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계 자체도 좀 빨리 결정해버리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말 향수를 시향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좀 진득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뭐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어떤지, 아니면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떤지, 온라인에서는 어떤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분이 연결되는 이런 접점들이 왔을 때도, 또 어떤 사건들이 결정적으로 왔을 때도 너무 급하게 마음을 결지도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떠오르는데, 만나야 될 사람은 언제든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3번 분께서 당장 빨리 결정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이 이미 천운을 쥐고 있거든요. 천운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거의 두 분의 이 새끼손가락을 보면 붉은 실이 연결돼 있을 정도로 좀 강한 인연은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딱 어떤 한 장면, 첫 장면, 어떤 순간적인 행동, 태도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고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또 이 카드에 보여주는 장면처럼 딱 맞는 열쇠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돼요. 분명히 이 안에 결정적인 키가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이 안에 천운을 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걸 알고 나면 사실 마음 급할 게 없어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 만나게 되고 또 이어지게 된다. 그 천운을 쥔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 앞에 이미 좀 협상의 장면이 좀 들어와 있겠다고 보이고요. 합의 하나 들어와서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일단 먼저 보시면 정의의 여신이 나왔는데 저울을 들고 있고 양쪽 균형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또 아래 카드에 보시면 두 사람이 같이 나란히 있는데 서로 타협하고 있고 절충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특히 지금 시작점에 나와 있는 바보 카드 두 장이 있는데 주인공이 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토끼가 있다거나 이렇게 흰 비둘기가 있다거나 이렇게 같이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합이 없었다가 새로 등장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합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중심이 딱 잡히고 양쪽이 똑같아지는 그런 운이라고 보여요. 또 이 바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거든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특히 거의 합이 안 들어와서 외로웠다거나 혹은 여러분 혼자만 있었던 이런 단독으로 있었던 분야, 이런 쪽이 어딘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거래의 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서 혼자 외로웠던 상황,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 답답한 쪽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래, 내가 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산다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거래 자체가 이제 생업으로 연결돼 있는데 최근 좀 합이 안 들어왔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뭐 취업이나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 자체도 나랑 회사가 합이 들어와야 그래야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협상, 합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합이 들어와야 그 어떤 기세가 있거든요. 공부의 양이 끌어올려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합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합이 안 들어오면 나랑 그쪽 공부랑 에너지가 텐션이 안 맞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까지 어느 쪽에 여러분이 합이 안 맞고 에너지 레벨이 달랐는지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 카드들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과의 합으로 이제 그래서 인연의 합으로 연결되는 분도 보이거든요. 나랑 이렇게 약속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동반자가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또 이 관계는 특히 이제 다른 관계랑은 다르게 조금 정체성이 있어요. 나의 역할이 있고 상대방 역할이 있고 이제 그 정해진 약속이 있고 이 둘이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공동의 목표가 있고 미래에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좀 방향성이 뚜렷하고 좀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내가 있고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게 합이 안 들어와서 맺어지지가 않고 좀 사인이 안 맞는데 이제는 합이 들어온다. 이게 천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야구할 때 생각해보면 이제 투수가 먼저 공을 던져요. 그러면 반대편에 상대편에 있는 타자가 있는데 이 타자는 공을 방망이로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을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는 타자 방망이를 맞으면 안 되고 이제 공이 비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무 데나 던지면 안 되고 그 건너편에 있는 포수가 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수를 내주지 않고 방어가 완전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 투수랑 포수랑 합이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걸 위해서 따로 둘이 앞에 연습 엄청 많이 하잖아요. 또 이제 사인을 막 정해두고 막 이렇게 표시하면 이런 공을 던져라. 그럼 내가 이렇게 받을게. 뭐 이렇게 다 정해서 연습도 계속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전 경기에서도 사인을 주고받고 투수가 던지고 포수가 받는 이런 합이 존재하죠. 이게 진짜 두 사람 합이 진짜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합이 들어오는 모습이 곧 4번 분한테 들어올 천운에 해당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결국에는 이게 투수 던지는 사람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포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둘이 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에너지 교류가 맞아야 되고 사인이 잘 맞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도 이제 여러분이랑 어떤 존재랑 이제 사인을 주고받을 건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체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점수가 나오고 이제 유리하게 운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좀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잘 활용하시려면 일단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내가 지금 합이 필요한지, 내가 합이 절실한 쪽, 그게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시는 중이라서 나는 지금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성적 오르는 거, 뭐 공부 능률이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합을 공부랑 맞춰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래 차원에서도 비슷하겠죠. 또 뭐 인간관계에서 합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도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이랑 합이 들어온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일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오늘 일단 정의 카드랑 또 이 타협과 협상을 말하는 카드랑 또 완즈 4번이랑 칼의 여왕이랑 절제랑 이게 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서 4번 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원래 자기 가치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내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투수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투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던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 포수인 네가 잘 받아야 돼.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가 포수인 입장이면 나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요만큼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투수가 진짜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합이 들어오는 관계에서도 딱 정말 객관적으로 똑같이 일을 나누거나 똑같이 역할 분배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내가 하는 거나 어떤 내가 희생하는 거 이걸 좀 더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받을 때는 좀 상대방이 더 많이 해주기를 또 빨리 쉽게 결과를 보여주기를 그거를 기대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나는 일단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 베이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그걸 빨리 알아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그걸 또 맞춰서 상대방이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은연중에 자꾸 기대하게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을 이만큼이나 보여줬는데 나도 이제 얻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얻는 거를 때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날도 있고요. 뭐 공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최대한 어떤 효율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계약도 내가 더 양보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받을 거부터 내가 얻게 될 거부터 이런 거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정말 무조건 정말 공평하게 정확하게 정말 저울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이 들어올 때 4번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지금 합이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 그 합 안에서 내가 먼저 뭐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지 이런 나의 몫에 대한 그런 고민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저울 이렇게 맞추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균형을 일단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먼저 얼마나 내려놔야 될지, 내가 많이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똑같이 많이 내놔야 돼요. 그래야 합이 들어오고 어우러지겠죠. 이제 곧 여러분한테 합이 들어올 건데 그때 내가 받을 거 먼저 생각해야 돼. 야, 너 먼저 내놔봐.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내줘요. 나도 이만큼밖에 못 내주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애진작에 내가 많이 던져버리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상대방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주의 원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우주의 커다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내놓는 에너지의 방향성도 봐요. 이 사람이 지금 내놓는 방향을 하나? 이것도 보는데 그 다음으로 보는 게 그 에너지의 양도 보고요. 그 에너지의 질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랑의 감정을 내놓고 있구나. 근데 좀 크게 떼어서 놓는구나. 그리고 또 굉장히 진심으로 내어놓는구나.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주는 이 사람한테 똑같은 에너지를, 사랑을 딱 그만큼 이 정도의 질로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우주의 입장에선 균형이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먼저 일단 뭐를 내놓을지, 어떻게 내놓을지, 얼마나 진심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저울의 반대편에도 똑같은 그 맞는 에너지를 돌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얼마나 할지, 어떻게 진심으로 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걸 진짜 실행에 옮겨서 우주한테 증명해 보이는 게 필요해요. 관계라고 한다면 더 이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에너지의 교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상대방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주가 지금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합 자체가 커지도록 나머지 반을 그에 맞춰서 채워줄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5번 분이 느끼고 계신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취업 준비생이 있는데 아니면 학생이 있는데 이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또 여러 개의 일을 좀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상 여러분 건강은 지키기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도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 아니면 뭐 공부에 좀 매달려야 되는 시기 아무래도 그때는 좀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체력이 돼야 능률도 올라가고 또 오랫동안 좀 꾸준히 일을 집중하고 공부도 해나갈 수 있는데 막상 일이 많을 때는 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한자리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제 신체의 활력 같은 것도 점점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근데 이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텐션이 되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카드들을 보면 그런 상태가 조금 오래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잔병 치레를 좀 하고 계시다거나 좀 과로나 누적된 피로 이런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절제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천사가 눈을 감고 있는데 물을 양쪽 컵에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있어요. 이 컵에 물을 양을 일단 정확하게 맞추고 싶을 거고 또 온도도 정확하게 맞추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양쪽을 맞추려면 눈으로 떠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눈을 뜨면 주변 상황이 오히려 계속 보이니까 자극이 많은 거예요. 양쪽이 주는 정보가 달라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눈을 감고 이제 시각적인 자극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오로지 딱 손의 어떤 감각에만 집중해서 온도랑 양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5번 분도 이렇게 주변에 막 사운드가 좀 있고 가까운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은 자꾸 뭔가 개입한다거나 참견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본능적으로 나는 스위치를 끄고 싶다. 또 실제로도 스위치를 꺼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 손에 들려있는 컵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데 눈을 감고 일단 온 신경을 컵에만 쏟아서 물을 조절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카드에서도 보시면 침묵이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이 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멈춰야 하고 딱 여러분 손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집중하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이 그 운이 들어온 때고 이걸 한번 잡으면 여러분 삶의 고민이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고 문제를 파악한다거나 뭐 돌파구를 찾는다거나 이것도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컵 카드들이 유독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칼 카드는 일단 하나도 없어요. 칼은 원래 이제 인간의 논리나 지적인 힘이나 이성 이런 걸 말하거든요. 타고난 5번 분 성향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5번 분이 생각이 진짜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문제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두고 너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 하나를 두고 막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고 막 조언을 듣고 싶고 뭔가 이걸 답을 찾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SNS에서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이 맞다고 한 얘기들 남들은 그럼 어디로 가고 있지? 뭐 이런 것들에 약간 많이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절제 카드는 일단 지금 완전히 멈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주변에서 막 어떻게 흔들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나의 개인의 삶은 어차피 사람들의 투표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이제 휘둘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자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대세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면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이 절제 카드는 삶의 궁극적인 방향,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의미, 뭐 이런 우선순위 이런 거는 남들이랑 똑같을 수도 없고 똑같을 필요도 없다는 걸 말하거든요.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진짜 몇십 년 전에 생각해보면 이제 TV 보려면 지붕 위에 그 안테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테나가 없으면 TV가 안 나왔었거든요. 안테나가 있어야 이 전파를 수신해서 TV에 이제 연결을 해서 채널을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안테나에 이 가지처럼 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많아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주파수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안테나를 보면 옛날에 이제 거의 뭐 360도에 걸쳐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안테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지붕 위에 안테나가 보면 이렇게 가지가 꽤 많았던 것 같거든요. 가지가 많아야 좀 많은 주파수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보이는 채널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채널 자체도 많아지기도 했고 요즘에는 그냥 안테나 없어도 집에 전파 받을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채널을 골라내는 게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안테나의 가지를 많이 펼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안테나 가지를 많이 펼쳐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어떤 선택이 나한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야 불안감이 사라져요. 정보가 많아야 어떤 내가 분석을 확실히 해야 그래야 어떤 장단점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선택지를 다 추려낼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면 정보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약간 무작정 그렇게 정보를 모으는 데만 꽂히다 보면 정보가 막 쌓이는데 그 안에서 분류가 안 돼서 오히려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가려낼 때도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분류가 되는데 기준이 나한테 없으면 이 선택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거든요. 심지어 그게 편향된 정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컵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수많은 정보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논리적인 얘기들, 어떤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번 분이 진짜 원하는 거, 진짜 나의 감정, 그게 컵이거든요. 내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카드들은 일단 당신이 천운을 잡으려면 내 안에 소리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세상에 있는 스위치를 꺼야 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는 게 일단 먼저고요. 그리고 조용히 정말 잠잠히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을까? 내 안에서 정말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까지 가는 방향은 그 다음에 정보를 찾아봐도 늦지 않아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5번 분들 경우에는 감정적인 부분 안에서 좀 조급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그게 자꾸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왠지 좀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게 여러분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되는 천우는 일단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필수적이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뭔가 세상이 맞다고 말하는 거 한 번은 스위치를 꺼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세요. 특히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은 왠지 감정 기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은 계속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성공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로봇이 아니니까요. 나는 지금 너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급하다. 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하기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성공한 나 자신을 떠올려 보셨을 때도 그 사람도 사실 감정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상태에도 어쨌든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공한 나 자신을 그려봤을 때 그게 진짜 내 안에서 나온 그림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이래야 돼 이런 모습인지 그 구분이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걸 진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림,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막 뭔가 실제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한 번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진짜 이것들이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나만의 어떤 동기가 있는지, 동력이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 카드들을 보면 꼭 혼자 하셔야 되고요. 내 안에서 결론이 나온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과정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집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천운이고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